6번째 시간 후속 번째였어? 시간입니다. 일단 김지은 사장님이랑 석지영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의 8단계는 사실 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단계 할 때도 와, 이거는 성공의 8단계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해요. 2단계 할 때도 이건 정말 중요해요. 3단계 할 때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늘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역시 후속 관리, 성공의 8단계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후속 관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 애터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반복적으로 재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애터미 사업의 컨셉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재구매할 소비자가 생겨서 연금성 소득으로 이어진다가 애터미 사업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재구매하는 소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후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후속 관리는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후속 관리라는 것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애터미 활동의 애터미 전체적인 액션, 그러니까 1일 업무에 가장 주축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축이 되는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를 만날지 명단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명단 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전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비전을 전달하고 어떤 멘트를 통해서 초대 멘트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적어 나가잖아요. 그 모든 게 후속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속 관리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큰 카테고리는 소비자 후속 관리와 사업자 후속 관리입니다. 네, 소비자 후속 관리에는 구매 전 소비자, 우리가 이제 가입만 하면은 일단 소비자잖아요. 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비자라고 하기도 하고, 구매 전 소비자 관리, 그리고 구매 후 소비자 관리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제품을 이것저것 얘기했을 때 이 소비자는 처음부터 턱턱 구매를 해주시진 않으실 거예요. 또는 귀찮으니까 얘가 이제 가게를 개업을 했다고 하니까 한 번은 구매를 해줘야지 하고 한 번만 최초 구매를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몇 개월 동안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을 이 제품 구매 전 소비자 관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께는 처음에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목표 제품을 최소 12가지를 적습니다. 최소 12가지요. 12가지 정도를 최소 적어놓고 그 제품들을 매번 만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해모힘을 구매할 때까지 얘기하고 치약을 구매할 때까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해모힘, 구매를 안 하더라도 그냥 내 스케줄, 내 페이스에 맞춰서 오늘은 해모임, 내일은 치약, 모레는 샴푸 이런 그 후속 관리 계획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께 꾸준히 애터미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을 노출을 시키다 보면 뭐 해모임 구매하라고 할 때, 뭐 아이루텐 구매하라고 할 때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 내가 안 쓰는 제품이라서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쓰는 비타민 C를 구매하라고 하니까 이게 귀에 쏙 들리면서 그래 그건 한번 줘봐 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한번 구매하면은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한번 구매했다가는 써보고 좋으면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포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 소비자 관리는 반드시 목표 제품 최소 12가지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꾸준히 돌아가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할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애터미 얘기를 떠나서 그냥 신뢰 쌓기, 인사, 관심사를 얘기하고 물어주고 이런 신뢰 쌓기를 또 중간중간에 해야 되고요. 이 신뢰 쌓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얘는 필요 있을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나 봐. 라는 오해를 우리는 사실 애터미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좋은 걸 주려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애터미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은 본인을 이용하려고 한다.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신뢰 쌓기 부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신뢰 쌓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의 FORM 정보를 내가 충분히 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의 FORM 예를 들면은 뭐 주변 관계 여기 FORM이 패밀리라고 하지만 주변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분이 편한 시간이 언제라든지 어쨌든 이분의 정보에 대해서 내가 쭉 알아가는 시간이 또 이 신뢰 쌓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업이지 상대방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우리가 조절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사업,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분을 관리하면서 애터미에 정보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몇 개월도 애터미 제품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여기는 이제 강하게 강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강매라고 강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부담을 주면서 사게 하는 그런 강매가 아니죠. 네, 여기에 오랫동안 미팅에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 비싼 제품을 부담스럽게 이제 쓰게 만드는 것이 강매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소 같으면은 나 이거 다 쓰면 쓸게, 다 쓰면 살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번에 살게 하면은 우리가 그래 다음번에 사 하고 평소 같으면 이렇게 뒤로 물러났을 것을 이제는 더 물러나면은 시간만 가고 열정만 더 떨어지겠다, 상대방이 관심만 더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강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후속 관리의 두 번째는 구매 후 후속 관리가 있는데요. 구매 후 이분이 폼 클렌저라도 구매를 했으면 48시간 이내에 폼 클렌저 사용 여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폼 클렌저가 그분한테 잘 맞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48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여러 마케팅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한 자료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더라도 시간이 예를 들면 8시간 안에 약을 다시 한번 먹어줘야 이 효과가 쭉 올라가는데 8시간이 지나고 약을 먹으면은 다시 바닥에서부터 약효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약발이 안 받습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제품을 사용을 했는지,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예전에 애터미 제품 써봤어. 근데 나한테 잘 안 맞아서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안 써.
뭐가 안 맞았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뭐가 안 맞았는지 몰라요. 트러블이 났는지, 냄새가 안 좋았는지,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느낌이 안 좋았는지, 그 내용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속 관리를 안 하면 실질적인 제품의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정만. 그래서 별로였어. 끝. 네. 진짜 제품이 안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좋은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48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네가 쓰던 제품 3만 원짜리에 비해서 우리 8천 원짜리가 나쁘지 않다면은 그건 좋은 거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뭐 하려 8천 원짜리 쓰지 3만 원짜리 쓰냐.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그렇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야 이거 되게 좋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좋지. 당연히 좋겠지. 여기에 있는 성분이 그냥 일반 폼 클렌징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아니라 거의 싸구려 제품 영양 크림에 들어있는 만큼 영양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뭐뭐뭐가 들어있어서 네 피부에 정말 좋으니까 좋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8,000원이니까 계속 써 라고 추가적으로 장점을 설명해 줬을 때는 더 큰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한테 이거 별로야. 잘 안 맞아.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한 건 맞아? 제대로 사용하고 맞는지 방법적인 걸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그럼 우리가 폼 클렌저가 8,000원짜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일 클렌저도 있고 뭐 젤 클렌저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안 맞다면은 상담을 통해서 다른 제품으로 권할 수 있는 또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내가 다시 이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언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셨는지 내가 써놓으면 이 제품이 떨어졌을 때, 이제 소비도 습관이에요. 한 번 좋다고 느끼면 좋고 싼데 당연히 또 이거 쓰겠지?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소비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이게 좋고 싼지 알면서도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소비 습관이 잡히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고 이걸 안 쓰면은 손해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내가 재구매를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제품이 떨어지기 최소 일주일 전에, 열흘에서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폼 클렌저만 좋다고 느끼면 폼 클렌저만 관리를 하면 되냐? 아니죠. 야, 폼 클렌저만 좋은 게 아니다. 딥 클렌저도 엄청 좋아. 인삼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기초도 한번 바꿔봐. 너 기초 지금 애터미코보다 비싼 거 쓰잖아. 기초도 똑같다니까? 폼 클렌저처럼 가격은 엄청 저렴한데 영양은 진짜 많이 들어있어. 너 이 폼 클렌저도 써보기 전에는 몰랐잖아. 근데 기초도 마찬가지야. 맞으면 대박이지. 하고 기초 제품까지 또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추가할 제품이 미리 12가지 제품 중에서 추가할 제품을 동그라미를 쳐놓거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할 좋은 제품들을 이제 다시 추가를 해서 재전달을 하거나, 내가 어떤 제품을 추가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 추가 제품을 찾아내서 이분의 후속 관리 계획 리스트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하는 게 소비자 후속 관리입니다. 이게 애터미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세미나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토 판매사까지는 팔아서 간다. 예, 팔아서 간다는 뜻이 계속 노동적으로 팔라는 뜻이 아니라 소비자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서 탄탄하게 소비자 그룹으로 인해서 오토 판매사를 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만큼 이 소비자 관리에 오토 판매사까지는 열을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안전적인 오토 판매사, 그리고 우리가 판매사로 있을 거 아니죠. 오토 팀장도 가야 되고 오토 국장도 가야 되고, 그렇게 제대로 가려면 오토 판매사쯤 돼 있을 때는 좌우에 몇 분의 사업 관심자 또는 파트너, 사업 파트너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 더 좋은 건데, 나의 마음가짐은 조금 쉽게 빠르게 가겠다고 파트너의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토 판매사까지는 어떻게든 좌우 한 달에 좌우 500만 포인트가 소비자로부터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라는 말씀입니다. 판매사, 영어로 세일즈 마스터죠. 세일즈의 신이 되겠다. 근데 뭐 다른 차를 판매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영업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막 팔아야 돼요. 근데 애터미는요, 이 재구매를 일어날 진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재구매를 반복적으로 해줄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애터미 안에서의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소비자 후속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의 신이 되는 거, 예, 단골 고객을 많이 만드는 거. 예, 그게 바로 이제 소비자 후속 관리를, 그래서 소비자 후속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후속 관리. 사실 우리는 사업자를 육성하지 못하면 진정한 임페리얼까지 가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많은 소비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팀장조차도 가지 못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후속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자 후속 관리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관심자와 결단자, 이 후속 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관심자, 애터미 사업 괜찮네? 해볼만 하네? 나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자로 분류를 합니다. 이분들은 반복적으로 만나서 애터미의 A to Z, A to Z를 다 알려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터미의 관심자는 결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미팅과 세미나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의 전체적인 숲을 봐야지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그래, 나 이거 해야겠어, 결심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무 한 그루 아니면 코끼리의 귀 한 짝 만져가지고는 이분은 애터미 사업을 완전하게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미나는 또 안 와. 그러면 어떡해? 제가 숲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적어도 규칙적인 게 가장 좋고요. 규칙적인 게. 뭐 일주일에 월요일 날 만난다, 화요일 날 만난다, 시간까지 딱 정해놓으면은 그 시간은 마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가끔씩 뭐 화요일에 일이 생겼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 주는 월요일 날 볼래? 그러면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볼래? 아니면 그럼 이번 주 화요일에는 6시에 볼래?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하실 수는 있죠. 어쨌든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반복적으로 가셔가지고 A to Z를 쭉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관심자는 마무리는
초대. 네. 지금 다들 외치시는 거, 마음속으로 외치시는 거 제가 다 들렸거든요. 마무리는 초대. 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자는 후속 관리는요. 상담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상담을 많이 해 주셔서 이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애터미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결단자는 내 몸을 미팅과 세미나에 맞추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완전히 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단자는. 내가 그렇게 하지 나 사업 결단했어 한다고 해서, 아까 소비자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제품이 좋고 싸다고 해서 스스로 반복 구매하지 못하거든요. 결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사업이 좋다고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미팅과 세미나에 스스로 습관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리더분께서 미팅과 세미나에 완전히 습관이 잡힐 때까지는 전화해주고 오늘 10시 미팅 꼭 와 하고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또는 같이 듣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같이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이 잡혀서 올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원칙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합니다. 결단자님이 나오시면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오바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바냐. 내가 제품을 몇 개 줄게. 네가 한번 팔아봐. 내가 좌측은 해줄게. 네가 우측만 집중해봐. 내가 포인트 관리해줄게. 너는 아니면 내가 회원가입 다 도와줄게. 너는 사람만 소개해봐. 라고 원칙적이지 않은 서비스의 개념으로 내 파트너를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트너는요, 독립된 사업자예요. 저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체인점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체인점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전체적인 운영자는 그 체인점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체인점을 냈는데 하나야. 지금 이 체인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관리하는 체인점이 한 개니까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처음에 제대로 원칙적으로 안내를 했으면 정말 잘 할 수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존적으로 돼버려서 내 능력을 내 스스로가 못 믿게 돼요. 깎아내리게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벼룩이 원래 뛰면은 엄청 높이 10m도 넘게 뛸 수 있대요. 근데 컵을 딱 닫아 놓으면은 컵 위에 머리가 땅땅 부딪히니까 컵까지밖에 안 뛰는 거죠. 그리고 컵을 빼도 그 벼룩은 컵까지밖에 계속 못 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어요.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애터미는 힘들죠. 애터미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선을 행하는 일은 힘듭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 힘든 일을 해내야 선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네, 당연히 힘들고 어떻게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을 만들겠어요. 당연히 힘든 건데 이분을 너무 의존하게끔 만들면 그분이 이걸 안 해줘서 힘들다.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힘듦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원칙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은
이 복제가 너무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분이 능력치가 올라가요. 10m 뛸 수 있던 게 100m를 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애터미 처음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세요. 지금의 능력이 되었나. 우리 지금 김지은 사장님, 석지영 사장님, 배은희 사장님, 서상진 사장님, 김종수 사장님, 많은 분들이 강의를 너무 잘하시죠. 처음에요. 아마 본인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 봤잖아요. 이만큼 안 되셨었거든요. 이게 능력치가 자꾸 올라가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 결단하신 분이 너무 소중해서 좀 이렇게 서비스처럼 소비자 취급을 할 때가 있어요. 소비자 취급을 해요. 예, 그냥 6만 원 한 번 빨리 받게 하면은 좋아할 소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의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대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가장 원칙적인 방향으로 안내를 해야지만 이분이 복제를 해서 점점 쉬워지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 말씀대로 일을 없애면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자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미팅 세미나에 오는 습관을 내가 잡아준다. 원칙적으로 안내한다. 네, 그리고요. 이제 결단하신 분이 대체로 성공한 경험이 많은 분, 어쨌든 우리가 30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본인이 활동했던 중에 성공을 했던 경험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애텀이란 사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과 비슷한 게 없어요. 이게 장사랑 비슷한 면이 조금 있기도 한데 방향이 다르고요. 영업이나 사업과도 좀 달라요. 이윤을 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얻는 사업이거든요. 또 애터미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냥 조금 비슷한 활동면에서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마인드, 방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애터미를 이해하려면은 1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꾸준히 미팅과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냥 대충 이론적인 거는 2달 바짝 공부하면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완벽한 이해, 이 완벽한 이해에는 우리 파트너님, 소비자님, 사람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아주 1년 이상은 걸리는데 이분이 오해를 해요. 나 다 알아. 왜 그렇게 해? 그거는 비효율적이야. 왜 똑같은 말 하는 세미나장애가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지. 이 방법을 적용해봐. 내가 사업했을 때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성공했거든. 이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봐. 이러면 빨리 갈 수 있어. 왜 그렇게 사업을 답답하게 무식하게 해? 이런 말을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물론 애터미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어쨌든 벤치마킹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애터미를 이해하기 전에 언급하는 말은 틀린 방향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속도를 내서 부산으로 갔을 때 다시 서울로 오려면 또 그만큼 시간과 거리가 또 소비가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결단자님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를 적어는 놓으세요. 적어는 놓고 정말 깊이 고민을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세미나에 최소 50번을 참석하고 미팅에 최소 150회를 참석하고 소비자를 만났을 때 최소 2000번을 거절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방법으로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더 빠르게 잘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스폰서님께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대체로 좋은 방법이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세미나에 50번 참석하기 전에, 미팅 150번 참석하기 전에, 거절을 2000번 받기 전에는 애터미의 전체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똑같은 벤치마킹이라도 그래도 이제 새롭게 변형을 시켜서 애터미에 맞게끔 이 변형이 시켜야 되잖아요. 짜장면도 지금 한국에서 먹는 짜장면이 중국 진짜 짜장면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맞춰가지고 바꿔서 만든 게 짜장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애터미에 또 적용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변형이 필요해요. 응용은 변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이 50번 세미나 참석하고 미팅 150번 참석하고 거절 2000번 당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애터미에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또 해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폰서님과 상의를 반드시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후속 관리는 요렇게로 나눠질 수 있어요. 소비자 후속 관리에서 소비자 구매 전후, 사업자 후속 관리에서 관심자, 결단자, 그리고 결단자의 기준은 얼마나 미팅과 세미나에 잘 참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후속 관리를 하신다면 정말 처음에는 힘들어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편하게, 네, 너무나 속도감 있게 빠르게 힘든 사람 없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룹 성장을 이끌어내는 네, 그런 큰 그룹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후속 관리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속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업그레이드해서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지금 관리 들어가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 또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추가해야 될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이거 들으면서 요 부분을 내가 놓쳤었는데 요 부분 또 잊고 있었는데 요 부분 다시 생각났다 하신 분들 같이 나누면서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그 후속 관리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서로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먼저 받지 말고 먼저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하실 분, 먼저 기부하실 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요? 기부하실 분?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본인의 생각을 응용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최소 세미나 50회, 미팅 150회, 거절 2000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우리가 각자 그 사업을 보면 우리 성공자들 보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은 색깔이 있더라고요. 각자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나만의 색깔로 소화시켜서 성장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러한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만의 특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특기를 살려서 이용을 하면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만의 특기가 있어야 된다. 기본 베이스는 성공적으로 우리 애터미에서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기 개발의 시간을 갖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기부하실 분 바톤을 이어서 자신 있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톤을 이어서
경기도 시흥에서 신나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울트라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네. 오늘 국장님의 성공의 8단계 6번째 후속 관리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후속 관리가 중요하구나. 다시 또 재차 느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의 모든 것이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고 사업자를 찾고 나와 같이 사업을 할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조직을 확대해가는 사업이 우리 애터미 사업의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후속 관리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후속 관리에서 소비자 관리, 소비자 관리의 최종 목표는 회원 가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표는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구매하는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소비자 노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좌우에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파트너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 파트너의 소비자분들도 내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그 소비자 부분이 좀 소홀해지는 그런 것도 없잖아 느꼈습니다. 예, 어찌됐든 내 파트너의 소비자도 나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나의 소비자인 거죠. 예. 데일리 앱을 이용해서 아마 소비자를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일단 적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노트에 계속해서 소비자를 관리해서 오토 소비자를 꾸준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소비자 후속 관리, 소비자 후속 관리, 결국은 나와 같이 사업할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셀프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가이드 해주는 그게 후속 관리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미팅과 세미나라고 하는 우리 애터미 시스템에 스스로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잘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나보다 더 훌륭한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후속 관리 너무나도 중요한 소비자와 사업자 관리에 대한 후속 관리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후속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다음 기부해 주실 분. 화면을 켜신 분들은 다 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은이 하겠습니다. 네, 배은희 사장님. 네, 기부에 열심히 하려고, 일단 후속 관리 오늘 남혜진 국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성공의 8단계에서 정말 후속 관리 중요하지만 1번부터 8번까지 다 중요하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처음에 뭐 성과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제까지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후속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또 안 되는 게 또 이거더라고요. 제대로 저도 잘 이렇게 열심히 못하고 있는 게 또 이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니까 소비자 후속 관리 또한 사업자 후속 관리에서도 관심자와 결단자 그런 사업자를 분류를 해주시니까 관심자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결국은 초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단자 같은 경우는 상담을 자주 해라. 이 부분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이 방향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 이렇게 결단한 부분을 거기에다 이제 명단만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기부해 주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명화 네, 사장님.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명화입니다.
쭉 우리 저기 오늘 그 국장님 구매 전 소비자, 구매 후 소비자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자와 결단자, 사업자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더 쏙쏙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쭉 보면 후속 관리가 정말 안 되는 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회원가입만 딱 해놓고서는 구매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이름만 있고 그냥 1년 돼가지고 또 다시 뭐 이름만 살려놓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후속 관리가 결국은 안 됐다는 건데 저기 구매를 첫 번째 제품을 써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제품이라도 써보고 그것을 좋다는 것만 하나 알게 되면 예를 들어 폼크렌징 하나 좋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나는 폼크렌징 써보고 좋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다 좋아서 성공하게 됐다 이런 말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제품 하나를 정말 제대로 쓰게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후속 관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점차 많은 제품을 저기 애용하게 되는 것까지 해서 그 사람이 사업자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후속 관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이걸 좀 더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품 하나를 제대로 한번 써보게 하려면, 감동이 있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 그 사람의 특징, 그런 걸 조금 자세히 알면 이 관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기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기 제 화면에 딱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우리 거의 1시간 미팅 아닌가요? 1시간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씩만 합시다. 자, 지금부터 화면 켜신 분 하나, 둘, 셋, 넷. 13분입니다.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저까지. 자, 한마디씩만 하면 딱 됩니다. 네, 김지연 사장님. 네, 너무 완벽해서 다들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말을 못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후속 관리는 성공자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후속 관리에서 사업자도 되고 그리고 애용자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 데일리 그 앱이 나와서 좀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구가 나왔는데 앱이 나왔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을까 그런 반성의 시간도 되고 그렇다고 그전에는 이제 노트로 관리를 하다가도 결국엔 이 쓰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도 이 앱이 나왔는데 또 이 앱으로 이렇게 갈아타지지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자꾸 나는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손에 익히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후속 관리를 보면서 그 애터미 데일리 앱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야겠다.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나 사업자 관리에 결국엔 우리의 목표는 초대인 것 같아요. 둘 다. 사업자뿐만 아니고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사업자가 소비자니까. 그래서 초대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후속 관리가 되어야겠고 그리고 초대가 됐는데 이 후속 관리가 안 돼서 재초대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냥 한 번 듣고 알아서 뚜껑 날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나, 제 자신 또한. 그래서 한 번 초대가 된 사람은 무조건 저는 3번을 강조하는데 3번도 안 되겠다. 그 사람한테는 3번이라고 얘기하지만 10번 정도는 꼭 올 수 있게 계속 이제 후속을 하면서 초대에 열을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완벽한 이해는 최소 1년 이상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야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처음부터 애터미를 흡수하듯이 잘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경험치가 딸리잖아요. 이해는 다 됐겠지만, 애터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알게 됐겠지만, 3개월 정도 끈덕지게 알아보면은 어느 정도 다 감은 잡히지만, 그래도 현장 경험이라든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겸손해야 되는 사업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겸손하신 분들이 꼭 스폰서님들의 안내를 처음부터 잘 따라가시더라고요. 근데 다 안다는 생각으로 스폰서의 안내를 본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덮어버리고 잘 따라가지 않고, 그런 분들은 결국엔 또 돌고 돌아서 스폰서의 안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최소 1년 이상 저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안에서 원칙대로 안내하는 시스템에 참석이 되어 있는 스폰서의 안내에 따라가는 거, 그걸 1년 동안 내가 꾸준히 했는가, 그게 진짜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듣고 뭐 그 강의에다가 우리가 뭘 보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그냥 나한테 적용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후속 관리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48시간 내에 관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딱 생각나는 분이, 사장님이 꿀잠 락티움 구매하셨는데 그냥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하면서 계속 미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빨간 거 별표 해가지고 당장 끝나면 전화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자기에 응용되는 거, 적용되는 거 한마디씩 하시면 뭐 결단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AI 시대에 데일리 앱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데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러한 도구를 처음 접할 때가 시간이 걸리지, 익숙해지면 편안해지니까 우리 AI 시대에 우리도 들어가서 삽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실 분 계세요? 석지영 하겠습니다. 네, 석지영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오늘 남혜진 국장님 강의 진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적으면서 들었는데, 아까 서상진 사장님께서 오토 소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 구매 후와 사업자의 관심자 그 사이에 오토 소비자를 넣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또 약간 정리가 됐고, 제가 경험해 보니 이 오토 소비자는 진짜 애터미 제품을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잖아요. 저를 위해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6만 원 벌겠다고 필요 없는 거 사는 분도 아니고 진짜 좋아서 쓰는 소비자가 오토 소비자인데, 이 좋아서 쓰는 제품이 없는 사람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세미나에 자주 와도 이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역시도 애터미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결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애터미 사업하니까 너 그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라고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망설임 없이 이거 진짜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뭐 물론 다들 있으시겠지만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그게 어떻게 좋은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데일리 앱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도 약간 지혜 사장님이랑 비슷한데 처음에 한두 번만 해보고 카탈로그도 만들어 보다가 이게 꾸준히 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카센터에 자동차 점검을 받으러 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자주 안 갔어요. 작년 9월, 10월쯤 가고 이제 며칠 전에 처음 갔는데 그분이 제 자동차 그 넘버를 딱 입력을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갔던 것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뭘 점검했고 어떤 걸 갈았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 나왔고 이게 쭉 나오니까 갑자기 신뢰도가 빡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걸 다 기록해놔서 내 지금 자동차 상태가 어떻게,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데 갈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 이제 다음에 또 무슨 일 생기면 여기 계속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데일리 앱을 잘 활용을 하면 소비자들도 내가 느꼈던 것처럼,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잘 관리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저희, 소비자들도 애터미가 습관이 돼야겠지만, 저희도 이 데일리 앱이 습관이 되도록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비자 관리하는 게 정말 습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오토 소비자를 바란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 관리를 정말 이렇게 그 카센터 그 사장님처럼 이렇게 좀 잘 정리정돈을 해서 우리도 그 달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걸로 미팅 마쳐도 되겠죠? 제가 네. 데일리 앱 활용에 대해서 경험담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데일리 앱을 활용해 보니까 이 데일리 앱을 활용한다고 해도 노트를 없애기에는 지금까지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노트는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일 계획, 다음 주 계획을 잡으려면은 노트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대신에 어떤 사람을 진짜 만나서 만남 이후에 관리를 위해서는 이 앱이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정 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예를 들면은 누구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어제도 이제 소비자한테 연락 와가지고 오메가3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오메가3를 언제 샀지? 할 때 노트를 막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때때로는 아이디를 달리해서 보내주니까 이분에 대한 그 구매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데일리 앱에 저장해 놓으면은 지금 석지영 사장님 그 카센터처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앱 메모를 활용하시면 언제는 뭐를 구매했다, 언제는 세미나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내용들을 진짜 그 카센터 사장님처럼 쫙 관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언제건 깜빡 잊었어도 이분의 역사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애프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노트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다. 노트까지 없앨 만큼 아직 저도 데일리 앱이 활용이 그렇게 잘 되진, 언젠가는 노트도 필요 없네, 데일리 앱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제 체감상 우리가 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또 지난번에 도전 강의를 할 때도 도전을 하는 이유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내 행동을 맞추기 위해서 이 도전을 반복적으로 해야지 애터미 사업이 뭔지 알고 습관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계획이 되게 중요한데, 계획을 데일리 앱에는 조금 아직 편하진 않더라고요. 제 지금 아직까지 체험상. 근데 애프터 관리, 후속 관리에는 정말 데일리 앱이 짱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앱 사용하실 때요, 너무 처음부터 명단을 탁 집어넣고 막 관리하려고 하시면요, 너무 이제 어디서부터 손댈지 몰라서, 대청소할 때 어디서부터 손댈지 몰라서 하기 싫고 자꾸 미루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앱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난 사람 몇 명, 내일 만날 사람 몇 명만 일단 명단에 거기 이제 고객 추가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만 추가를 해서 그분부터, 만난 사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나가시면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데일리에 많이 활용하면서 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한 가지씩 나중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피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또 같이 저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오늘 미팅을 통해 가지고 저의 결단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저의 결단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후속 관리를 들으면서 서상진의 결단입니다. 오토 소비자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의 관심과 애정과 후속 관리를 통해서 많은 오토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제1순위로 포장하자. 이상입니다. 네,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원으로 모든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요. 사원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룰을 함께 위해서 서면 겸손히 겸손히 산다. 산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네. 아멘.